유치장 안의 밤은 길었다. 채화영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갑 자국이 남은 손목을 문지르며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오장미, 강백호, 정숙희, 마동석, 마대창 모두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유치장 문이 열리고 진홍주가 들어왔다. 홍주는 경찰에게 밀려 들어오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안쪽에 앉아있는 채화영을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야, 채화영. 채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홍주. 홍주는 이를 악물고 다가갔다. 너 때문에 난 망했어. 우리 엄마도 나도 준호 씨도 전부 내 장난감이었지. 채화영은 비웃듯 말했다. 내가 망한 걸 왜 나한테 따져. 내가 멍청해서 이용당한 거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홍주의 손이 채화영의 머리채를 붙잡았다. 채화영은 몸을 비틀며 소리쳤다. 야, 이거 안 놔. 홍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삼켜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다. 우리 엄마의 몫까지 다 갚아주마. 당신이 우리 모녀를 어떻게 썼는데. 필요할 때는 부르고 위험해지면 버리고 준호 씨까지 망가뜨렸잖아. 채화영은 홍주의 손을 밀쳐내며 노려봤다. 진홍주,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홍주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웃었다. 감히. 나도 그 말 지겹다.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사람 죽이고 사람 팔아먹고 남의 인생 훔치고 그래놓고 아직도 대표님 행세야. 채화영은 홍주를 밀어냈다. 두 사람 사이에 경찰이 급히 끼어들었다. 홍주는 붙잡히면서도 채화영을 향해 소리쳤다. 평생 너한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당신한테 인정받는 건 사람으로 망가지는 길이었어.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홍주의 말은 준호가 했던 말과 닮아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서고 있었다. 그 사실이 채화영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이강혁은 경찰서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채화영이 유치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채화영은 잡혔고 자신도 쫓기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발을 뗄 수 없었다. 채화영이 자신을 불렀던 목소리, 혀가, 나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골목 안에 숨어 장미의 동선을 확인했다. 오장미. 채화영을 무너뜨린 중심. 정숙희의 딸이자 강백호가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 그녀를 잡으면 채화영을 빼낼 수 있다. 이강혁의 머릿속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넘어섰다. 지하주차장. 장미는 자신의 차 앞에서 보닛을 열고 안을 살피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차 상태가 이상했다. 백호에게 연락하려다가 배터리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 보려던 순간이었다. 왜 이러지?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백호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그때 뒤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다가왔다. 장미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서려는 순간 남자의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매캐한 냄새가 코와 입을 덮었다. 장미는 손으로 버티려 했지만 힘이 빠져갔다. 시야가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주차장 천장 불빛과 누군가의 차가운 눈이었다. 이강혁은 쓰러지는 장미를 품에 받아들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채 대표님을 살리려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장미를 차에 태웠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정숙희는 시간이 지나도 장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졌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백호에게 전화를 건 숙희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장미가 연락이 안 된다고. 백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지막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희 씨, 집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숙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내 딸이 또 위험한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백호는 이를 악물었다. 제가 찾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 스스로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다. 채화영이 탈출하기 전 장미가 사라졌다. 이 두 사건이 우연일 리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강백호 씨, 최화영이 탈출했습니다.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최화영이 탈출을 했다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강혁, 장미 납치, 최화영 탈출. 백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두려움을 느꼈다. 장미 씨. 허름한 창고. 장미는 의자에 묶인 채 눈을 떴다. 머리가 무거웠고 손목은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앞에는 최화영이 서 있었다. 수의도 유치장의 굴욕도 벗어던진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거칠고 위험했다. 최화영은 다가와 장미의 뺨을 때렸다. 장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입안에 피맛이 퍼졌다. 최화영은 이를 갈며 말했다. 오장미,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장미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당신 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화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아직도 입이 살아있네. 당신이 아무리 도망쳐도 끝은 감옥이에요. 최화영은 웃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너부터 없애면 어떻게 될까? 정숙희는 또 미쳐버릴 거고 강백호는 무너질 거야. 마대창도 오래 못 버티겠지.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다.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죽여서 이기려고 하는군요. 최화영은 장미의 턱을 붙잡았다. 죽이는 게 아니라 치우는 거야. 내 길을 막는 것들을. 장미는 최화영을 노려봤다. 그래서 설인이 언니도 치웠어요. 오복희 씨도 김범석 씨도 노철봉 씨도. 당신한테 사람은 전부 장애물이었죠. 최화영의 손이 떨렸다. 내 언니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장미는 낮게 말했다. 언니가 남긴 녹음기 우리가 찾았어요. 당신 방에서.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언니는 끝까지 당신을 막으려고 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죽여도 언니 목소리는 남았어요. 최화영은 장미를 노려보다가 이강혁을 돌아봤다. 강혁 씨,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해요. 이강혁은 말없이 서 있었다. 장미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강혁 씨,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준호 씨한테도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화영이 날카롭게 말했다. 장미 말 듣지 마요. 저 애는 우리를 흔들려고 저러는 거야.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장미는 손목을 움직였다. 의자 뒤쪽 테이프가 거친 나무 모서리에 닿아 있었다. 조금씩 문지르면 끊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최화영을 자극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했다. 최화영, 당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는 것도 감옥도 아니에요.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닥쳐. 마동석 씨도 돌아섰고 준호 씨도 돌아섰고 이강혁 씨도 곧 돌아설 거예요. 당신은 결국 혼자 남을 거예요. 최화영은 다시 장미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강혁이 낮게 말했다. 대표님 그만하십시오. 최화영이 돌아봤다. 뭐라고요? 지금 이럴 시간 없습니다. 경찰이 곧 추적할 겁니다. 최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처리하자는 거예요. 장미는 뒤에서 계속 손목을 비틀었다. 테이프가 조금씩 느슨해졌다. 살같이 벗겨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엄마한테 돌아가야 해. 백호 씨한테 돌아가야 해. 장미는 마지막 힘을 줬다. 테이프 한쪽이 찢어졌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손을 빼냈다. 최화영과 이강혁이 잠시 말다툼을 하는 사이 장미는 의자에서 몸을 빼내 옆문으로 달렸다. 최화영이 뒤늦게 돌아봤다. 오장미, 저것 당장 잡아. 장미는 창고 밖으로 뛰었다. 발목이 휘청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밖은 낡은 공터와 폐차들이 늘어선 곳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뒤에서 최화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잡아. 저 기집애 놓치면 우리 다 끝이야. 그때 공터 입구에서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이강혁의 전화를 받고 위치를 추적해온 것이었다. 얼굴에는 아직 전날 맞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준호는 이강혁과 채화영 앞을 가로막았다. 못 가. 장미 씨 다치게 하지 말라고. 채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봤다. 준호야 비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비켜요. 어머니가 누굴 더 죽이든 이강혁 씨가 누굴 더 납치하든 제가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이강혁은 다급히 말했다. 준호야 지금 비켜라. 아버지라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이강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채화영은 뒤에서 소리쳤다. 강혁 씨 뭐해요? 장미 잡으라고. 이강혁은 준호를 밀치려 했다. 준호는 버텼다. 평생 어머니한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는 채화영을 향해 말했다. 저는 이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순간 이강혁의 주먹이 준호의 얼굴을 때렸다. 준호가 뒤로 밀려났다. 채화영은 그 틈을 타 공터 한쪽에 세워진 트럭으로 달려갔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나려 했다. 안 돼. 이강혁은 그를 붙잡았다. 준호야 제발. 준호는 피가 묻은 입술로 말했다. 당신들이 지금 죽이려는 사람은 장미 씨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양심이에요. 채화영은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장미는 공터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채화영의 눈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잃고 있었다. 오장미. 저 기집애. 내가 죽여버릴 거야. 트럭이 장미를 향해 움직였다. 처음에는 느렸지만 곧 속도가 붙었다. 장미는 뒤돌아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망갈 길은 좁았다. 한쪽은 폐자재, 다른 쪽은 막힌 담벼락이었다. 백호는 경찰과 함께 공터에 도착했다. 그는 장미를 향해 달려가는 트럭을 보는 순간 피가 마르는 느낌을 받았다. 장미 씨. 장미는 백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였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트럭의 불빛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준호는 이강혁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갔다. 어머니 멈춰요. 채화영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트럭 안에 채화영은 이를 악문 채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다. 눈앞에는 오장미만 보였다. 자신을 무너뜨린 여자. 정숙희의 딸. 설인의 동생. 강백호가 사랑하는 사람. 그 존재 하나를 없애면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처럼 무너질 것이라 믿었다. 백호가 장미를 향해 뛰었다. 장미는 마지막 힘으로 옆으로 몸을 틀려 했다. 준호도 그 사이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트럭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장미는 백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백호 씨. 백호는 손을 뻗었다. 장미 씨.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채화영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 끝내버릴 거야. 공터에 있던 모두가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장미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엄마에게 돌아가야 했고 설인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줘야 했고 백호와 함께 드림호텔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장미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리고 백호의 절규가 공터를 갈랐다. 안 돼 장미 씨.